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소리와 신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학기 때도 역시 이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역시 또 1학기 때 들은 친구들과 또 2학기 때 새로 들은 친구들을 생각해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 아무튼 1학기 때 들으신 분은 이제 조금 더 복습하는다는 의미,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새로 들으신 분들은 이제 소리는 신체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 그거에 대해서 잘 듣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소리 하면은 이제 모음이다 얘기하죠. 뭐 자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음과 자음이 어우러져서 발음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소리다 하면 제일 먼저 연습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음에 있어서 발성적인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이, 오, 우 이렇게 해서 5개의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음을 통해서 자음과 결합이 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모음의 발성에 대해서 그 신체 구강이라든가 그 호흡 기관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거 이제 소리와 신체를 연결해서 한번 모음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소리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브라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브라토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브라토가 잘 안 돼 있는 모습들, 불규칙한 그 파장에 의해서 일어나는 트레몰로라든가 흔들림의 소리, 그렇죠? 트레몰로는 뭐 압력을 가한다든가 흔들리는 소리는 목을 잡고 이제 그 소리를 낸다든가 뭐 이런 일로 생기는 현상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레몰로와 그 흔들림 소리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 뭐 이게 허밍, 팔세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 이제 모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모음은 이제 분명하게 소리가 나야 되는 것이죠. 발성적으로, 발음적으로 분명하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또 이제 모음에 있어서는 닫힌 모음과 열린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닫힌 모음들은 이제 사실상 이제 멀리 나가지 않고 소리 내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소리가 듣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좋은 소리, 아주 부드러운 소리, 이런 소리를 모음을 열린 모음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린 모음이다 얘기하면은 이제 먼저 이제 아예이오우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나름대로 무대 발성법에 있어서 좋은 발성법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발성부터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발성 중에 제일 또 모음 중에 어려운 발성이 첫 번째로 이 모음입니다. 이 모음은 열린 모음과 닫힌 모음으로 함께하죠. 이 닫혀 있고 이 어디 울림 기관을 통해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모음을 낼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혀의 위치입니다. 이 혀의 위치는 항상 아랫입모음 살짝 닿아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비강, 여기 콧뼈와 요 비강 사이를 잘 올려줘야 되는데 첫 번째 시작점은 이 경국입니다. 경국에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를 잡고 요렇게 소리를 내게 된 것이죠. 근데 요 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처음에 입 모양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검지 손가락을 물 정도로 해서 요렇게 소리 내는 거.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우리 신체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은 역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허밍의 포인트를 잘 찾아 소리를 내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울림 소리다. 그래서 열린 이, 닫힌 이를 하는 게 아니라 열린 이로 소리를 내야지 훌륭한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내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오 모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 모음.
오모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오모음에도 닫힌 오가 될 수 있고 열린 오가 되는데 입을 많이 그래서 턱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입 모양이 입술만 살짝 모아주는 거죠. 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혀 유치 역시 아랫잇몸에다가 살짝 붙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혀 유치 아랫잇몸에 살짝 붙어주면서 소리가 위로 나야 되는 것이죠. 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아랫잇몸에다 살짝 혀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입 모양이 동그랗게 그 다음에 턱 관절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 요거.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낼 때 신체가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항상 그런 것들을 준비해 달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모음이 되면 아모음을 할 수 있습니다. 아모음은 이제 보면은 턱 관절이 역시 많이 떨어져야 되겠죠.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아래 잇몸을 역시 혀를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입 모양은 계란 모양처럼 반드시 계란이 옆으로 눕혀 있는 게 아니라 세워진다는 느낌으로 오 다음에 아를 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이 모음과 오 모음, 아 모음 이 모든 것들이 한 포인트에서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게 됩니다. 이는 여기서 나고 오는 여기서 나고 아는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렇게 각기 나면 안 되겠고요. 모음 자체는 아의 이오 우가 전부 다 한 호흡에서 소리가 호흡을 통해서 포인트가 같은 포인트에서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모음이죠. 애모음은 이제 이 모음과 오 모음과 아 모음이 잘 됐을 때 애모음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애모음을 이제 같이 함께 하겠고요. 1학기 때 이제 듣지 않고 2학기 때 들으신 분은 이 모음과 오 모음, 아 모음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 모음과 우 모음은 노래를 접하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발음을 내는 방법을 제가 1대1 티칭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도 열린 애와 닫힌 애가 있죠. 열린 애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역시 혀 유치도 같은 유치. 우도 흉성이 많이 나게 되는데 이것도 열린 상태에서 이 턱 관절이 반드시 떨어져야 된다는 거. 가 아니라 같은 포인트에서 같은 소리가 그리고 항상 이 혀 유치는 아랫잇몸에 항상 유치를 해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모음들이 우리가 자음을 적절하게 붙여서 발음을 딕션을 정확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를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자꾸 혀를 얘기하는데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영국 속담에 이 혀는 뜨거운 감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혀가 필요한데 뜨겁다고 해서 버릴 수 없잖아요. 감자는 이 영국의 주식입니다. 주식을 그 감자 요리를 하다 보면 익히다 보면 속에 그쵸. 따가운 따뜻한 게 아니라 뜨거움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 뜨거움을 잇몸으로 물었을 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근데 주식이니까 뱉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이 혀를 지칭하면서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 혀를 잘 다스려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혀는 모음할 때는 아랫잇몸에 항상 붙어 있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근데 자음할 때는 이 혀 유치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자음할 때. 그래서 이 혀가 잘 적절하게 그 포인트에 유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뭐 이제 발성에 발음에
삼각도 뭐 오각형,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고음을 낼 때도 혀가 이 혀뿌리가 목 쪽 뒤로 들어가게 되고 아니면 아래 턱에 근육들의 모습들이 굳어서 혀를 경직시키게 되면서 혀가 그 목을 막는 거죠. 혀뿌리가. 그래서 혀뿌리를 그거를 혀뿌리가 목을 안 막게 하는 방법으로 아랫입 몸에다 혀를 항상 붙이고 고음 낼 때도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딕션의 소리, 그 다음에 혀의 유치, 그 다음에 모음의 유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항상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구개를 포인트를 두라는 것이죠. 경구개는 제가 3분의 2가 이 구강에 유치한다고 얘기했죠. 3분의 2가 유치하는 그 자리에 포인트를 두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인트는 딱딱한 경자, 아래 윗 이빨 치아의 안에 부분에 안쪽에 포인트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움푹 파인 부분이 있거든요. 손으로 살짝 넣어보면 그 부분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의 복식, 호흡을 통해서 소리의 통로에서 비브라토가 소리가 나온 것이 구강에 도착을 하면서 그 경국의 그 포인트로 소리가 딱 붙이게 되는 것이죠. 모음이 그렇게 하면서 혀의 위치는 아래 턱에 잇몸에 살짝 붙으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두의 위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두의 위치는 고음을 낼 때 이것이 따라 올라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따라 올라오는데 이거를 아래 턱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턱을 고음을 낼 때 입을 크게 많이 벌리잖아요. 이럴 때 벌려주시면 이 후두가 따라 올라오지 못하죠. 거기에 바로 복식 호흡을 통해서 소리가 딱 비브라토가 나준다면 훌륭한 소리가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하고 신체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항상 이 아래 턱이 굳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릴렉스. 모음을 낼 때는 이 공기압으로 소리를 내는 거고, 그 성대를 통해서 비브라토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긴장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릴렉스 상태에서 이게 호흡만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내게 되는데 우리 남자의 소리, 여자의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남자의 소리는 뭐 테너가 있고 그다음에 바리톤이 있고 베이스가 있어요. 테너는 남자의 목소리에서 굉장히 높은 저 같은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아버지 같은 목소리, 아주 듬직한 목소리, 그런 소리를 바리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노인, 저기 그 깊은 산 계곡의 도승들 아니면 수도원의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소리가 밑으로 쫙 깔리는 소리가 있죠. 그걸 베이스라고 하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라노. 소프라노는 우리가 그냥 보통 우리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다. 여자분들이 그 소리. 거기에 이제 소리가 있는데 고음을 나 못 내요. 이렇게 저음도 아니고 고음도 아닌 부분을 이렇게 내시는 분들을 알토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소프라노 알토 사이에 이제 소프라노처럼 고음도 잘 내고 엘토처럼 저음도 잘 내는데 소리 빛깔이 소리 빛깔이 약간 남성적인 소리가 믹스 보이스가 돼 있는 소리를 메조 소프라노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여자분이 아주 그 듬직한 소리를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소리 빛깔로 보고 메조 소프라노라고 하죠. 자, 제가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엘토, 테노, 바리톤, 베이스 이 소리를 타입을 다 얘기했어요. 각 타입이 있는데 이 소리를 내는 부분이 다 다르다.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를 했냐면 이 소리를 내는 모든 소리의 소유자들이 같은 포인트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같은 포인트에서 나지 않으면 음정이 플랫이 됩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자하고 여자분하고 듀엣을 했을 때
뭐 1도면 1도도 문제가 심각해지만 2도, 3도, 뭐 4도, 5도로 해서 화성적으로 소리가 나갈 때 소프라노는 정확하게 소리를 내고 있는데 남성들이 그 피치가 똑같은 데가 아니고 이 밑으로 피치가 나게 된다면 포인트가 나게 된다면 플랫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협화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같은 포인트에서 이 모음 소리가 같은 포인트에서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위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요. 이 그 허밍의 훈련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발성 위치를 찾아야 되고 그 허밍 포인트를 발성 위치로 찾아야 된다는 그 아주 중대한 우리가 신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상체를 구부려서 이마에 피가 쏠리는 부분에다가 거기에다가 발성 유치가 되고 허밍 유치가 그곳에서 유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발성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지만이 발성의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을 때 바로 이 트레몰로라고 하는 이런 발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흔들리는 것이죠. 뭐 트레몰로다 그러면 지진 나듯이 이런 흔들림이 불규칙한 떨림이 나는 것이죠. 지진이 뭐 그냥 규칙적으로 지진이 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막 불규칙하게 소리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트레몰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흡에 힘 조절이 잘 안 돼 있을 때 항상 그것이 이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 문제점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 허밍 연습을 그 발성의 포인트를 잘 찾아서 거기에 함께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음이 그 자음이 정확하게 소리가 나지 못한다면 바로 트레몰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혀나 턱에 힘을 지나치게 줬을 때 역시 트레몰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소리를 내게 되면 트레몰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흔들리는 소리. 그렇습니다. 자, 흔들리는 소리. 여기에 준해서 트레몰로가 나타난다면 역시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긴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말 때 시험을 볼 때 막 이게 흔들리고 음이 흔들리고 마치 염소 소리 같은 게 이렇게 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트레몰로나 흔들림으로 인해서 흔들림 소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호흡의 안정을 위해서 허밍 연습을 해야 돼요. 호흡의 소리의 음정의 정확함을 위해서 허밍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이 지나치게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허밍 연습이죠. 그래서 허밍 연습에 이렇게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이 트레몰로와 흔들림 소리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반가성 훈련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용음악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반가성을 많이 쓰게 되고 우리가 또 복식호흡이 잘 된 상태에서 이 반가성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지 복식호흡 상태에서 그냥 날아가는 소리로 여기 흉식이나 쇄골 호흡으로 이렇게 소리를 냈다가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 옛날 파리넬리라고 하나요? 그 파리넬리에서 보면은 반가성을 아주 그 벨칸토 창법으로 잘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복식호흡의 안정으로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트레몰로나 흔들림 소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게 허밍 연습이 중요한 건데요. 허밍 연습의 그 발성법의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허밍 연습을 할 때. 그래서 그 발성법의 개념과 그 이해와 응용이 필요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체를 구부리고 이마에 피가 쏠리는 부분에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때도 허밍할 때도 혀를 항상 아랫입 몸에다 이렇게 해서 턱관절이 빠진 상태에서 허밍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음이 정확하게 허밍 연습하면 나오게 되는 거고 모음 소리의 거치장스러운 그 혀의 유치를 정확하게 그 신체 조건에 신체에 맞게 한다는 거. 그다음에 혀뿌리가 또 굳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혀뿌리가 힘을 주면 안 됩니다. 허밍 소리 할 때. 그래서 그 허밍 소리를 하면 또
호흡의 안정이라는 게 뭐냐면 모음 소리 낼 때 목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느끼게 해줘. 왜냐하면 이 얼굴 울림 기관들의 울림을 다 그 허밍 연습을 통해서 조절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그래서 매우 이제 하루에 15분씩만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대면 수업할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상체를 구부리고 연습하면 이마에 피가 쏠리는 부분들을 대면 수업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면 수업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동영상 이 수업이 실기 수업인데 지금 이론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로 풀어가는 건데 이걸로 굉장히 부족하죠. 그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면 수업하면은 선생님이 나름 홍성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을 또 따로 하루 더 시간을 더 내서 보강 시간도 이렇게 가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리로 기억해 두시고 이해하시고 응용할 수 있는 훈련을 키워주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허밍 연습, 혀를 잘 다스렸다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이제 레가토도 잘 되고, 레가토는 이제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소리, 흐름결을 느끼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발성 시간이 들어가면 3도, 뭐 2도, 3도, 5도 뭐 이렇게 해서 연습을 스타카토 연습을 하고 복식 호흡을 받쳐가면서 연습을 하고, 뭐 합창할 때도 여러분들이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합창을 할 때도 이제 둥글게 소리내는 법, 아주 그냥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소리내는 법,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연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국의 사용법, 경국의 사용법 이런 것들도 다 훈련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시간에는 이게 소리를 내는데 신체의 그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수업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잘 메모리 하시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